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는 퐁당퐁당 계속해서 쉬어갔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또 복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의원총회를 열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속보로 좀 들어왔습니다. 금투세 당론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을 하겠다. 유예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예 무게에 실리는 이유 그 자체가 기존의 지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지금 그 CG가 나가면서 찾아보면서 조금 전에 확인한 들어왔죠.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만큼 기다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바라는 주식 투자자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개인들이, 특히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매매처는 좀 더 낮기 때문인데 대부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유예가 되면은 처음에는 뜨뜻미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 들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도 우리가 이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도 세론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일단 지금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다는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예로 만약에 무게가 실린다면 시장의 반응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과 목요일 휴일로 쉬어가고 월수금만 지금 우리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번 주에도 강력했습니다. 부장님. 자료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도 이틀, 어떻게 보면 이틀 영업일밖에 저희가 그렇죠. 오늘을 개장을- 제외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틀밖에 없는데 전 한 2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1조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 이틀 만에 1조 3천억을 매도했다 보시는 거고 기관은 9천억 정도 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이틀 만에도 2조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2조 1,760억을 매수한 상황이고요. 잠깐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700억 정도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173억 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58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써드린 거 CG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은 우리가 화요일에 수요일 넘어가는 시기에 ADP 민간부 고용 발표한 거 기억을 하실 거죠. 그런데 그때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 화요일 넘어가는 시기에 졸츠 민간 보고서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그때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막상 우리가 지난주에 막 또 어떻게 떠들었습니까? 매크로가 지배하는 한 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막상 매크로가 움직인 것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개별 종목단의 그 CEO의 얘기라든지 개별 종목단의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워킹했다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민간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11월 연준에 B컷 확률은 소폭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엔 FOMC가 없는 거 알고 계실 거고 12월에 FOMC 확률을 조금 더 확인하시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란 얘기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을 조금 걱정해야 될 때를요. 유가가 올라갈 때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이란,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유가 얘기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사우디에서는 증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 지금의 상승이 지금 유가 상승이 사우디의 증산과 더불어서 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전에 대한 거가 조금 나오지만 않으면은 유가는 어느 다시 레벨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봤을 때 그래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좀 걱정했었던 게 또 뭐죠? 엔화죠, 엔화. 그런데 어제 그제 뉴스 보시면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일본 이시바 총리가 그 일본의 그 은행 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일본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146엔까지 약세로 바로 급격하게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오늘 금투세 얘기도 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접어드는 거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벤트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네.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반도체에 대한 아쉬운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에만 좀 전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이거래일,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는 이거래일만 집계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1조 넘게 나왔고요. 반대로 개인은 2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대거 팔고 또 개인만이 바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저 수급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외국인 보시죠. 외국인들이 좀 이번 주에 1조 3천억 팔았는데 매수한 종목이 어떻습니까? 종목은 좋은 종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규모가 제가 지금 주간 마감하면서 가장 종목별로 조금 상황. 크지가 않네요. 규모 500억. 자체가. 예, 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00억, 신한지주 2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모비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가들도 아까 9천억 매도를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 정도면 좀 아쉽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90억 정도인데 대한항공 유한양행 보시죠. 지금 10억대입니다. 50억, 51억, 44억. 그러니까는 이틀 동안에는 외국인 기관은 그냥 조금 샀을 뿐이지 시장에 거의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 자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얼마 샀습니까? 2조 5천억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 때린 거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미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틀 동안 시장에 너무 재미없고 짜증이 나고 제가 저도 다 압니다. 그럴 때 삼성전자를 홀로 우리는 마치 이제 받아주고 전사같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대 자체를 봤을 때 줄줄줄줄 흘렀거든요. 이런 매수는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드디어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그 큰 손들의 매수세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싸다 싶어서 6만 원 언더에서 걸어놨다라든지 6만 1,000원 밑에서 걸어놨다라든지 즉 좀 어떻게 보면 좀 걸리면 걸려라라는 일단은 대기 매수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일정부터 좀 네. 말씀 좀 드려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보시죠. 바로 볼게요. 보시면은 4일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네. 비농업 일자리 수부터 시간당 임금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부분이 발표를 할 텐데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고용 보고서는 제가 보기엔 조용히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왜 조용히 지나가냐면은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매크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금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게 되거든요. 테슬라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좀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죠. 3%씩 이틀 연속 빠져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커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초기 때문에 어차피 FOMC 같은 11월이거든요. 그러면은 11월의 이슈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것보다는요. 지금은 미국이 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즉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쳐다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보고 같은 경우에 일단 컨센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8일 날 보시죠. 우리 주말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 발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낮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달 전까지만 보더라도 3분기 실적 컨센 영업이익 13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2조, 11조, 거의 10조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 개장입니다. 중국 증시가 네. 국경절 쉬고 또 돌아오죠. 그렇죠. 지금 네. 일주일 정도 쉬고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예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시장 보시면은 중국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국내 중국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이것도 수급 분산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코리아보다는 중국 주식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외신 살펴보시면은 웬만한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 피킹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수를 사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양책이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가 나아지는 건 몇 달 후가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은 2년 동안 빠졌었던 중국 시장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개장을 했을 때 외국인이 국내를 안 사고 다시 중국을 산다라든지 혹은 매수세가 좀 꺾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9일날 같은 경우는 한글날 휴장 보셨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일 보시면은 드디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를 하게 로보택시, 됩니다. 네.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이것도 충분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아마 10월 18일이 될 겁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중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11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CPI 발표가 되고요. 이거 봐봐요. 지금 CPI도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물가는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은 상황이고 11일 같은 경우는 금통위 우리의 금통위가 진행이 되고 홍콩 증시가 휴장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JP모건,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라는 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좀 스케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공개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테슬라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낮아진 상황인데 10일에 공개되는 로보택시까지 챙겨보시면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JP모건, 웰스팔고와 함께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주 또 하루 쉬어가기는 하잖아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저도 지금 오늘 말이 제가 좀 적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컬러가 바뀔 것 같아요, 시장. 지금 금 금투세 유예가 뭐 어떻게 보면 유선시 된다. 될것 아직은 같아요. 네. 발표가 공식적으로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보완보다 시행, 뭐 시행보다 보완, 혹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 지도부에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확 바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가 많이 올라올지 혹은 기존에 가고 있었던 바이오주라든지 혹은 2차 전지가 좀 더 세게 튈지 이거는 시장을 보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화면 보시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첫 어닝 시즌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닝 시즌이 돌아올 때 지금 보시죠. 우리 상반기 때 뭐가 좋았습니까?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반도체 같은 정통적인 실적주가 좋았어요. 근데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 제가 이나의 첫 실적 시즌 컬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게임주가 뛰게 되면은 그럼 시장에서 좀 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바뀔지 내가 때려보고 있을 뿐이지 그 컬러가 명확해지면 거기로 쏠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 확정 네. 여부에 따라 시장 컬러 변화 말씀드렸고 차이나 플레이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차이나 플레이가 아까 화장품은 어땠습니까? 사무실적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을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수 ETF, 중국 지수 ETF를 매매하는 게 좀 더 솔직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도 섹터 대비해서 현금 비중 철저하게 유지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 컬러 명확하기 전에 잦은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잦은 매매보다는요. 두세 개 정도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섹터를 빠질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유튜브라든지 주식 관련 채널 막 보니까는 지금만큼 국내 증시에 비관론이 정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항상 정점이 달할 때 시장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나은 시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어닝 시즌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여부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좀 섹터의 변화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 대한 투자 전략,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댓글로 또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러니까 뭐 미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무섭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나? 또 중국 시장이 국경절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섹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경기 부양 그 차이나 플레이는 차라리 그냥 중국 시장에 있는 중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ETF를 네. ETF를 하는 게 조금 더 정직하다. 좀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섹터가 국가가 홍콩이랑
상해도 올랐지만 심천이거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코스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코스닥이 전체 꼴찌,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중간에 중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 올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피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꼴찌의 반란이 시작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코스닥 시장 그렇게 많이 무시하시는데요. 글로벌 1등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럼요. 코스닥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보시되 컬러 같은 경우가 바이오 집중의 컬러가 될지 아니면 낙폭과가 될지는 지금 제가 바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시장 저희 머니어머니와 함께 같이 시장 컬러를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조정이 과했습니다. 코스닥의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국제유가가 5% 넘게 치솟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석유주들이 좀 반응해주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석유주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들 이게 반응이 이래요. 왜 이렇게 강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석유주 가더라도 뭐 다른 석유주들이 매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두 종목 가지 않습니까? 그죠? 흥구석유 같은. 그러니까는 그냥 매수세가 테마성으로 쏠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장중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죠. 중간에 우리가 그 유가가 튀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유가가 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 매도세가 전이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글로벌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많이 플레이가 되냐면 바이든이 미국이 참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미국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의 컬러 변화입니다. 이 컬러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정리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